동아하게 새아침. 안녕하세요 동국인 여러분. 한층 차가워진 공기로 맞이하는 9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여름의 더위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기온이 떨어지고 있죠.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가을의 상징인 단풍으로 거리가 물들 텐데요. 따뜻한 햇볕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드는 가을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람쥐인데요. 가을 산행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죠. 똘망똘망할 눈망울을 보면 한번 쓰다듬고 싶을 만큼 귀여운데요. 그런 다람쥐에게 의외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도토리만 먹고 살 것 같지만 다람쥐의 식성은 정말 강력하고 그 범주도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잣, 도토리, 밤 등 열매를 즐겨 먹지만 메뚜기, 사슴벌레, 간혹 어린 뱀이나 개구리 등을 사냥하기도 하죠. 또한 작은 몸집을 지녔지만 옹골찬 볼주머니 덕분에 그 안에 땅콩 7개에서 8개 정도는 쉽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렇게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기 전까지 미리 땅을 파서 먹이를 대량 보관해 두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마리가 견과류 10,000개를 저장하기에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북미 다람쥐들인 먹이 저장 시즌이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무려 15%가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저 귀엽다고만 생각해온 다람쥐, 작은 고추가 매운 법인가 보네요.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 진행의 우희진입니다. You're back together, and if that's true, you'll just have to taste me when he's kissing you. If you want forever, I bet you do. Just know you'll taste me too. You'll just have to taste me. 건지행온 건강을 지켜야 행복이 온다. 아자아자 파이팅. 오늘의 건강정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가을은 환절기와 일교차의 계절이기도 하죠. 가을이 짙어지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 또한 높이기에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가을 제철 식품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이기도 하죠. 가을이 되면 곳곳의 카페에서 무화과 음료 및 디저트를 내는 이유 또한 가을의 무화과는 특히 신선하고 당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무화과는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어 여왕의 과일이라고 불립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규칙적인 장 활동을 돕고 장내 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더불어 무화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섬유소, 칼륨 등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다만 무화과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두 번째 식품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석류에 포함된 폴리페놀 등의 향산화 성분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동맥 건강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석류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2017년에 발표된 8건의 임상 실험 결과는 석류 주스가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석류는 와파린과 상호작용하여 혈액 희석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에 해당 약을 먹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 식품은 대하입니다. 대하는 무기질이 풍부한 가을 제철 음식인데요. 특히 칼륨이 매우 풍부하여 체내에 남아있는 나트륨을 배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인 테닌의 활성을 억제하여 레닌의 활성을 억제하여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새우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기에 먹을 때마다 조심하는 게 좋겠죠. 독특하다고 알려진 환절기 감기, 가을 제철 음식을 통해 맛도 즐기고 건강도 예방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흰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 text a postcard sent to you. Did it go through?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곧 다문화와 관광의 정수 싱가포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enjoy your trip.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색다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 오늘 저희가 여행해볼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싱가포르 섬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북쪽으로는 말레이시아,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해당하지만 비교적 동남아의 다른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발달해 있죠.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기에 중화권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제도적으로는 영미권에 속하고 문화적으로는 페라나칸에 속하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다수가 중국인이라는 점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는 재미있는 역사적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싱가포르는 조호르 술탄국에 살던 말레이인들이 정착한 곳인데요. 19세기에 영국이 말레이시아 지역을 차지하면서 자연스레 싱가포르 또한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영국인들의 지시하에 싱가포르에 중국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이들은 청나라 출신 쿨리들로 여러 지역 출신들이 섞여 있었죠. 다양한 지역의 중국인 유입으로 지금 싱가포르가 일반적인 중국어, 즉 복통화를 사용한다기보다 각자 중국식 방언을 쓰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시간이 지나 20세기 영국이 해외 식민지를 포기하며 말레이시아가 독립했고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의 일부가 되었지만 말레이인들이 말레이 연방 내외 화교들을 견제하기 위해 화교 비율이 가장 높은 싱가포르를 강제 독립시켰습니다. 이후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 각 국가 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영어, 말레이시아어, 표준 중국어, 타밀어를 공용어로 지정했습니다. 냉전 시대 싱가포르는 하나의 중국에 얽히지 않기 위해 중국과 대만, 그 어느 곳과도 수교하지 않고 거리를 유지했으나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이 중국에 대거 투자를 시작했죠.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만큼 중국을 비롯한 다른 강대국과 적당한 수교와 적당한 경계를 유지하며 아시아의 경제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싱가포르의 식문화를 보면 그들의 짙은 다문화를 알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의 음식은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 서양의 영향을 받아 퓨전 요리가 대부분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요리로는 칠리 크랩이 있는데요. 속이 꽉 찬 머드 크랩을 걸쭉한 토마토와 칠리 기반의 소스로 볶아 매콤한 맛을 낸 요리이죠. 이 요리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으로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요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락사입니다. 락사는 코코넛 밀크를 기반으로 만든 풍미 가득한 국물과 쌀국수, 새우, 어묵, 숙주 등을 결합한 요리인데요. 매콤하면서도 깊이 있는 맛이 특징으로 싱가포르의 정체성이 담긴 말레이와 페라나칸 요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말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싱가포르의 다른 문화로 돌아올게요.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깊이 자리 잡은 페라나칸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페라나칸은 17세기 말레이 반도로 이주해온 중국인, 인도인, 아랍인 등의 남성이 말레이 반도 여성과 결혼해 낳은 후손,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온 문화를 말하는데요. 싱가포르는 그런 페라나칸의 독특한 문화가 생생히 살아있는 도시이죠. 페라나칸 문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신발 카수트 마네크가 있습니다. 이는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만든 구슬 슬리퍼 형태인데요.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과 누이를 담은 디자인부터 검정색 또는 흰색, 파란색과 같이 단순한 패턴의 절제미가 돋보이는 디자인까지 다양합니다. 카수트 마네크는 페라나칸 여성들의 전통적인 의상인 사롱 케바야와 함께 짝을 이루고 있죠. 또한 페라나칸 문화는 한국 문화와도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봉황은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오랫동안 깊은 의미를 가진 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왕족을 상징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휘장에 봉황 한 쌍을 새길 만큼 강력한 권력을 상징하죠. 싱가포르에서 봉황은 페라나칸 모계 가정을 상징하며 도자기나 다른 제품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페라나칸 문화의 두 번째 예시로는 페라나칸 도자기가 있죠. 페라나칸 도자기의 역사는 사실 150년에서 200년으로 그리 길지 않습니다. 1850년대 말레이 반도에 중국 무역상들이 드나들자 해협 식민지의 페라나칸은 중국 제1의 유업 도시인 징더전의 도자기를 무역상에게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1840년대부터 시작한 아편 전쟁과 태평천국 등으로 침체기를 겪던 징더전에서 해협 식민지의 수출용 도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페라나칸 도자기의 시작인 것이죠. 하지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도자기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페라나칸 도자기의 역사 또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페라나칸 도자기는 문화적 가치와 상징성으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수집가들은 색의 조화와 모티브 등에 따라 페라나칸 도자기의 가격을 다르게 매깁니다. 예를 들어 연꽃과 같은 상징이나 중국에서 구하기 힘든 이국적인 색깔이 돋보일수록 가치가 오르게 되죠. 또한 생산지는 중국의 징더전이지만 중국 본토의 도자기와는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예로 과거 부유했던 페라나칸은 식기의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페라나칸 도자기를 사용했는데요. 일상적 식기는 하얀 자기로 만찬용에서는 화려한 색의 자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페라나칸 자기에는 중국 이주민 문화를 비롯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당시 시대상이 투영되어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 왕실을 상징하는 용이 새겨져 있지 않으며 영국 홍차용 다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미있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등장한 다문화 도시의 싱가포르.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곧 다문화와 관광의 정수 싱가포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enjoy your trip. 팽이도 넓고 거친 바다 끝에 꿈을 둔다고 나도 꿈을 말고 꿈을 찾으래. Stop the season in the sun 心潤してくれいつまでもこのままでいたいのさ Stop
작지만 옹골찬 다람쥐의 힘은 생각보다 더 강력한데요. 다람쥐의 끈기와 잠재력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바로 설악산에서 다람쥐와 누룩뱀이 대결을 벌였던 다람쥐와 뱀 싸움이었죠. 그 대결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다람쥐였습니다. 싸움이 담긴 영상에서는 누룩뱀이 먼저 다람쥐를 공격하는데요. 성공격 이후 다람쥐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뱀이 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죠. 뱀은 다람쥐의 천적으로 다람쥐가 천적과 대결에 승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해요. 이렇듯 다람쥐는 제 몸의 몇 배가 되는 뱀을 물리치기도 하고 1만 개의 열매를 다음 계절을 위해 축적해 놓기도 하죠. 다람쥐에게 가을이 그 다음 계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시간인 만큼 여러분에게도 가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람쥐에게도 뱀이라는 천적이 있듯 앞으로 이어질 여러분의 시간에 그러한 어려움은 분명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작은 다람쥐가 패기 있게 자신을 지켜내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잠재력은 존재할 테니까요. 오늘도 푸른 하늘과 함께 상쾌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겨운 얘기와 음악으로 등굣길에 학우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학의 새아침. 이 시간은 이만 마치기로 하죠. 학우 여러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안수빈, 기술의 박유진, 함께한 저는 우이진이었습니다.